제목은 가혹한 운명이고 어리버리한 유괴범 부부가 천재 소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그런 코미디물입니다. 처음 시작은 결혼식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건우와 여경의 결혼식. 그러나 건우에겐 말 못할 사연이 있다. 부자라 굳게 믿었던 아버지가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남긴 것. 살아남을 방법은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뿐이다. 여경 역시 건우 못지않은 비밀이 있었으니 명품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수집벽이 그것. 무자비하게 긁어댄 카드 덕분에 파산 직전이다. 여경 역시 돈 많은 남자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결혼 직후 결국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된 두 사람. 빚도 빚이지만 이제 배가 고파 움직일 기력조차 없다. 그 순간 건우와 여경을 향해 다가오는 한 줄기 빛 같은 아이가 있었으니 럭셔리한 자태로 등장한 7살 신동 영빈이다. 다짜고짜 영빈을 막아선 건우 부부. 그때 경찰차가 다가왔다. 이대로 있다간 코 묻은 돈을 강탈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릴 판. 두 사람은 엉겁결에 영빈을 차에 태웠다. 제 집처럼 여관방에 들어놓은 영빈. 야, 우리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이거든? 당연히 무섭죠. 근데 아무리 잔혹한 유괴범이라도 당장 7살 먹은 꼬마를 어떻게 하겠어요? 졸지에 유괴범으로 전락한 두 사람. 모르겠다. 빚더미에 사채까지. 이제 못할 일이 무엇이랴. 건우 부부는 진짜 영빈의 유괴범이 되기로 결심한다. 난생 처음 도전해보는 유괴와 협박 전화. 건우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전화를 받은 영빈의 아버지. 그런데 바쁘다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닌가? 거봐요. 지금 바쁠 거라고 했죠? 아니, 자식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대체 네 아빠는 뭐 하시냐? 골물대로 골마 터진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시죠. 그렇다면 의사? 건우는 행복했다. 큰맘 먹고 피자를 주문한 건우. 영빈의 아버지가 의사라지 않은가? 한탕 크게 하고 뜨면 그만이다. 그때 TV를 보던 영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도 저기가 무서운 곳인 줄은 아는구나. 당연하죠. 아빠가 있는 곳인데. 우리 아빠 저기서 근무해요. 우리 아빠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인데. 그리고 쐐기를 박는 한마디. 엄마는 고등법원 판사예요.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하지만 영빈이 두 사람의 얼굴만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돌려보내면 그뿐 아닌가. 이때 부부 등 뒤에서 영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부의 신상 명세였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외우고 있는 영빈 앞에서 이 부부는 망연자실해합니다. 영빈을 돌볼 돈이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건우 부부. 그러자 영빈은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 아니냐며 은행으로 건우를 안내했다. 어쩔 수 없이 현금 카드를 받아든 건우. 그런데 이번엔 영빈이 건우의 손을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아까부터 정성스레 씹던 껌을 뱉더니 그 껌으로 능숙하게 감시 카메라 렌즈를 가렸다. 너 그런 짓 하면 못 쓴다. 남들 다 이용하는 공공시설인데. 뭐 9시 뉴스에 나오고 싶으면 떼고요. 정녕 이 아이가 7살 꼬마가 맞단 말인가? 한편 이제야 영빈의 일기장을 들춰보게 된 영빈의 부모. 일기장에 늘 만점을 받아왔지만 항상 부모의 사랑에 목말랐던 7살 아이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었다. 영빈의 부모는 현직 검판사의 아들이 유괴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검찰과 경찰에 대대적인 비공개 수사를 지시한다. 점점 건우 일행을 조여오는 경찰의 포위망. 이제 숙소까지 옮겨야 할 판이다.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또다시 위험이 닥쳐왔다. 경찰의 검문 검색에 걸린 것. 아무리 신동이라도 이번엔 별 수 없다. 내 이름은 뭐지? 그때 영빈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만리장성이라는 중국집 간판. 장성이요. 박장성. 가만, 내 아빠는 남씨인데. 사실은 새아빠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영빈. 경찰은 감동까지 받는 눈치였다.
영빈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들어간 학원에서 영빈의 비상한 능력이 발휘된 것이다. 루트 3. 그 옆에 건 -1. 학부모들은 어느새 건우와 여경 곁으로 몰려들었다. 이제 더 이상 영빈은 애물단지가 아니다. 하지만 신동 영빈도 어쩔 수 없는 7살 꼬마였다. 일주일이 가까워 오자 엄마 품이 그리운지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영빈. 그러나 존재만으로도 그들의 사기 행각에 일조하는 영빈을 건우 부부는 놓칠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건우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미친 듯이 영빈을 찾아 헤매는 건우 부부. 바로 그때 약국에서 나오는 영빈을 발견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사정없이 영빈의 뺨을 후려치는 건우. 하지만 영빈은 경찰의 추격 도중 이마를 다친 건우를 위해 약을 사러 갔던 것이다. 영빈에게 감동받은 두 사람. 아쉽지만 영빈을 돌려보내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어느덧 여경은 임신을 하게 되고 힘겨운 몸으로 건우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 오릅니다. 건우는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이때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돌아다 보면 영빈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난 영빈은 자기의 여자친구를 소개를 합니다. 혜원이라는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되고 그 혜원을 일주일 동안 보살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인물들 간의 이 카테고리를 연결하는 돈, 그다음에 욕망,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외면적으로는 돈이지만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인간의 외로움을 풀어주는 역할이어서 긍정적인 어떤 결말, 또 그 긍정적인 결말이 이렇게 뭐 사실 굉장히 유머스럽고 또 너무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아주 좀 뭐랄까 운동적이기도 하고 또 내면에 어떤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흥미로웠습니다.